고1 6월 모의고사 36번 거래 순서 지문을 문법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스에 보면 예전은 뭐뭐 함에 따라라는 접속사로 해석하고 서치 예전은 like의 뜻이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그 다음에 it is assumed that it은 가주어 대절 진주어인데 that은 접속사고 assume은 추정하다 가정하다 이 뜻이죠. it is 그 다음에 pp 즉 it 나오고 수동태 나오고 대절 나오면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다음에 increased 증가된 할 때 pp죠. 탄소 배출량이라는 뜻이고 make 목적은 목적보 구조인데 여기서 our green clouds는 친환경적인 의미의 비유고 gray는 품사가 형용사 또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오염시키다는 의미죠. 오염됐다는 의미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smaller than이 있기 때문에 앞에 비교급이 있다. smaller. more small이라 쓰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 센터는 pp죠. pp가 메일을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의 via 또는 via라는데 전치사죠. 다음 as much as 50gs인데 이산화탄소 양이 50g이라는 건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much지 many가 아닙니다. 그리고 2번은 비교급을 강조하죠. 2번 much, still, far, by far, a lot, significantly, considerably. 여기서 2번 more, hazardous, 훨씬 더 위험한, much more paper waste, 훨씬 더 많은 종이 폐기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used 플러스 동사 원형은 과거에 뭐뭐이었다는 뜻으로서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비동사가 들어가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하게 이용되도록 착각하면 안 됩니다. used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과거에 뭐뭐이었다. 그 다음 since는 EU 접속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is neglected B 플러스 B인데 neglect는 간과하다, 무시하다 뜻이죠. 이게 간과하다, 무시하다. 수동태죠. B 플러스 PP. 그 다음 declare는 발표하다, 밝히다 뜻으로서 타동사로서 대절이 목적어절이 됩니다. 대선 접속사.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지문은 어법, 어휘, 문장, 위치, 연결사 정도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를 보면은 기업들이 몇 가지 핵심적인 비즈니스 활동들을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또는 파일 보관 같은 디지털 활동들로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환경에 끼치는 그 영향이 덜 부정적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진다죠. 일반적인 종이 같은 걸 막 활용해서 마케팅, 영업, 파일을 보관하다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 환경에 끼치는 그 영향력은 덜 부정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럼 추정한다는 것은 100%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깔려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BCA입니다. BCA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들은 여전히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 바로 뒤집죠. 그러나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들이 여전히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 자, 이 문장도 내가 문장 위치를 2개 만들었는데 이것도 문장 위치 만드세요. 그럼 결국 문장 위치는 3개가 됩니다. 순서 문제로 문장 위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변형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어휘 문제 갑니다. 덜 부정적일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위협할 수 있다. 말이 되죠. 그 다음 몇 가지 경우에 디지털 비즈니스가 끼치는 그 해로움, 해악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어휘 좋죠?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 몇십 년 전에는 사무실들이 모든 서류가 종이로 기반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종이 폐기물을 가졌어. 몇십 년 전에는. 가지고는 했다보다 가졌다는 거죠. 이건 과거의 사실이죠. 그 다음에 직장들은 종이에서 디지털 문서나 송장이나 이메일들로
전환했을 때 그것은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유망한 조치였다. 또 한 번 뒤집죠. 그러나 했습니다. 이것도 문장 위치죠. 인터넷이나 전기가 환경에 끼치는 그 피해 대가는 is neglected. 간과되어져 있다. 간과되어졌다. 무시되어졌다.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 문장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장 위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와일드 보고서가 발표를 했어.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단 말이야. 화석연료.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지. 그 다음에 A번 갑니다. 우리는 bigger data on cloud입니다. 컴퓨터 클라우드에 있죠. 우리는 클라우드에 더 큰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증가된 탄소 배출량은 우리의 그린 클라우드, 녹색 구름, 즉 친환경적인 비유의 표현을 그랬죠. 우리 녹색 구름을 gray는 오염시키다의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염되게 만든다는 거죠.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그러면서 the carbon footprint인데 이거 탄소 발자국, 암기해서 이 단어 비워놓으면 써야 됩니다. 주관식으로. 탄소 발자국인데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진 우편물보다도 훨씬 더 작아요. 하나의 이메일은.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그 하나의 이메일은 이 말이죠. 하나의 이메일은 4g 이산화탄소를 야기시킨다. 방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첨부 파일이 더 커지면은 50g만큼 많은 이산화탄소를 야기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첨부 파일이 많으면 더 크다는 이야기죠. 우편물보다도. 그래서 B, C, A로 가는데 단순히 생각하면은 나무도 보호하고 종이를 우리가 안 쓰니까 전자메일 하니까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B번에 C번의 마지막 문장에서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라 말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착각이 깨지는 거예요.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정말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지털 방식이.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이야기죠. 어법의 문장 위치 연결사. 문장 위치는 3개입니다. 한번 잘 연구해보고 만약에 시험에 출제되면 절대 틀리지 말도록. 오케이? 고1 6월 모의고사 37번 문제, 글의 순서 문제를 문법을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서 if절이 나오고 지금 앞에 주절이 나와 있죠. 자, 주절에서 arise는 3단계가 arise, arose, arisen이죠. 자동사입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be introduced to인데 introduce A to B, A를 B에 도입시키다, 유입시키다, 소개하다 뜻이죠. 이게 수동태가 바뀌면 목적 A가 주어로 나가서 be introduced to가 되죠. B 플러스 PP 사이에 부사가 들어옵니다. 부사가 들어서 PP를 수식하죠. 다음에 be able to 부정사는 뭐 말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이제 to it가 정상적인 표현인데 이 콤마가 있다고 해서 또 착각하는 학생들 있죠. eating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to eating을 또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rrive는 자동사죠. arrive는 보통 뒤에 전치사가 옵니다. 뭐 at이든 in이든 이와 같이 from이든 전치사가 따라 나옵니다. 자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reach는 타동사입니다. 이 자리에 타동사 reach도 쓰면 틀립니다. 다음 컴퓨터도 자동사예요. 컴퓨터는 경쟁하다. 보통 뒤에 for가 오는데 were competed to 불가능하죠. 다음에 지금 which put에서 which는 앞문장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풀어 쓴다면 앞문장 내용을 가리키는 it을 써서 and it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densel이란 부사는 동사를 꾸미죠. 부사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live라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부사는 동사를 꾸미는 게 제일 1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survive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되지만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more easily 부사가 survive를 수식한다는 거. 그 다음 has been PP
삼림이 파괴될 때 이런 뜻이니까 has been pp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이때 이 bean을 빼면 틀립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간략하게 살펴봤고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어떤 변형 문제를 우리는 공부해야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지문은 예상 문제를 우리가 뽑으면 어법이나 지칭 추론은 특히 빨간 다람쥐하고 회색 다람쥐가 나오는데 이걸 잘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번에 이 첫 번째 문장을 문장 위치로 만들어 놨고 전반적으로 내용 일치 불일치를 한글 또는 영어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를 먼저 보면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문제가 만약에 외래종이 갑자기 생태계로 유입이 되면 문제가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토착종과 외래종을 뜬 여러분들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착종과 외래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지문은 BAC가 정답인데 B번부터 먼저 갑니다. A번은 지금 되지 않는 게 회색 다람쥐가 나오고 우위가 나오는데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B번에 영국의 Red and Gray Squirrel 빨간 다람쥐와 회색 다람쥐들은 provide 제공을 한다. 명백한 사례. 이 박스에 해당되는 명백한 사례를 제공한다라가 됩니다. 그래서 B번이 먼저 가는 게 정상적이고 회색 다람쥐가 1870년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왔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영국에는 토착 다람쥐는 빨간 다람쥐겠죠. 두 다람쥐 종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식량과 서식지죠. 해비태트, 서식지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토착종인 빨간 다람쥐 개체군을 압박 아래, 압력 아래 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토착종인 빨간 다람쥐만 있었을 때는 별 무리 없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엉뚱한 놈이 딱 들어오니까 전체 환경에 이상이 생긴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C번에 also란 단어는 또한이잖아요. 그러면 회색 다람쥐가 또한 살 수 있다면 앞에 회색 다람쥐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또한 더 밀집해서 살 수 있다는 말을 해야지 흐름이 부드럽거든. 그럼 여기서 답은 나와요. BAC로. A번 가보면 회색 다람쥐는 우위를 가졌어. 뭐 때문에 그 회색 다람쥐의 다이어트 식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단을 조절한다 하는 건 얘들 마음대로 자기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 그러면서 그 회색 다람쥐는 예를 들어서 예시는 구체적인 예시지. To eat green은 녹색의 뜻이지만 이게 설익은이란다. 다 익지 않는 설익은 acorns 도토리를 먹을 수가 있어. 참 신기한 놈이지. 반면에 빨간 다람쥐는 오로지 다 익은 도토리만 먹어서 소화시키다가 다이제스트가 소화시킬 수 있다고. 대조 개념이죠, 이게. 그럼 여기서는 벌써 회색 다람쥐가 유리하죠. 얘는 설 익은 도토리도 먹고 다 익은 도토리도 더 잘 먹으니까. Within the same area of a forest. 똑같은 숲의 영역 안에서 회색 다람쥐는 파괴시킨대. 식량 공급원을. 뭐 하기 전에 빨간 다람쥐들이 심지어 한 입도 먹기 전에. 왜냐하면 빨간 다람쥐는 다 익은 도토리만 먹으니까 설 익은 도토리가 있더라도 못 먹고 지켜보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회색 다람쥐는 먹어버리니까 결국은 식량 공급원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 맞죠? 그 다음에 C번 가면 회색 다람쥐는 또한 더 밀집해서 살 수도 있고 다양한 서식지에도 살 수 있어. 환경도 별로 얘들은 구애받지 않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have survived 살아남은 거야. 더 쉽게 살아남아. 뭐 할 때? 삼림이 파괴되었을 때도 또 이동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살아남은 거야. 참 생존력이 대단하죠. 결과적으로 빨간 다람쥐는 영국에서는 거의 멸종 위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독해는 쉽지만은 어려운 지문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절대 틀리지 말고 맞출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기 바래요. 38번 문법 분석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스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오죠. 이 공식입니다. 반드시 공식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인데 타동사와 결합되는 ing면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타동사 때문에. 결국에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될 수 있고 타동사 동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거. 그런데 전치사 뒤에 명사라는 것은 목적으로서 역할은 되지만 명사는 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그래서 about transporting on 뒤에 young children이 목적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transport가 타동사로서 이동시키다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리에 transport라는 명사도 운송, 수송이라는 뜻도 있고 transportation도 운송, 수송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명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사실. 문법 문제 내면 괜찮죠, 이거는. 그 다음에 growing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force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내가 오형식 타동사로 자꾸 적는 이유는 일단은 고등학교 1, 2학년, 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가지 않아도 1, 2학년까지는 중학교 때부터 1, 2, 3, 4, 5형식 패턴을 제대로 알면 한국형 문법 시험을 치기는 쉽다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영어 실력이 많이 높아지면 형식이라는 자체의 동사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력이 있으면 다 이런 건 다 모르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봐도 문장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초를 딴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force 목적은 투부정사입니다. 어쨌든 force는 강요하다인데 compel, oblige, 수능에 제일 많이 났죠, 세 개가. drive는 몰아가다 뜻이니까 강요하다 개념으로서 obligate는 강제로 의무를 지우다 뜻이거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어쨌든 force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사실. 그 다음에 frequently 빈번하게 라는 부사죠. 동사 move들을 꾸며줍니다. 다니다. move around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 carry 이 동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with라는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 나오는 거. 자, 위에 문법입니다. 주어 다음에 네 개 동사를 외워야 돼요. have, carry, bring, take. 이 네 개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with가 나오고 반드시 대명사가 와야 돼요. 제규 대명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개 동사는 외워두셔야 돼요. 가장 많이 쓰는 동사예요. 근데 이 문법은 문법 책에 나오는 책도 있고 나오지 않는 책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우산 가져가 할 때 take your umbrella with you 하거든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I have no money with me 하거든. 이런 표현을 잘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전치사의 목적어가 주어와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제기대명사 쓴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상황에 맞춰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문에서도 보면 carry all their possessions. possessions가 소유물이거든 이게. possession이 소유물이에요. 모든 소유물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했단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with them이죠. themselves 쓰면 틀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법이에요. 헷갈리죠? 외워두세요. carry with them. 다음에 every time 주어 동사는 whenever 주어 동사 뭐뭐 할 때마다란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거. 그 다음 carry 이때 carry는 내용에 맞춰서 해석하니까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업고 다닌다. 업고 다녀야 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as a result 다음에 hunter부터 Warsaw까지가 주절입니다. 문장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콤마가 나오고 spacing이란 분사가 나오죠. 스페이스가 명사로는 공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동사는 어떤 간격을 두다는 뜻이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거든. 그들의 출산을 간격을 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so that 주어 동사인데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하여는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 societies가 선행사고 주어가 됩니다.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place까지가 관계 대명사 절이죠. 그리고 where은 선행사면서 주어인 societies에 연결되는 동사입니다.
were able to shorten. shorten은 타동사로 단축시키다, 짧게 하다죠. 그들의 출산 간격이 interval, 출산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from A to B, A에서 B까지. 그 다음 this ment는 미래의 과거로서 타동사로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절 속에서 each woman하고 쭉 나오죠. counterpart는 수렵 체지민의 엄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뜻이 상대라는 뜻이지만 엄마를 의미합니다. 내용상. 그리고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면서 and is로 받아줄 수 있죠. in트는 그 결과고 result인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결과적 내용이 나옵니다. from은 뭐가 나오냐?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결과적으로 빠른 인구 성장의 결과를 낳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증가된 인구라는 뜻으로 increased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을 좀 살펴봤는데 37번보다는 문법이 중요한 게 조금 있죠. 잘 챙기세요. 이 지문은 내용 일치, 불일치, 한글 또는 영어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되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영어로 되었을 때 학생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문제를 풀려보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하고 본인의 해석 능력도 중요한 거죠. 다음에 연결사 문제입니다. 여기 표시해놨죠. on the other hand, 그다음 as a result, 연결의 문제도 가능성이 있고, 거래 순서 문제는 두 가지 해놨어요. 여기 보면 A, B, C 돼 있죠.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지금 초록색에서 B-로 끊어서 A, B-C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문장 위치 자리도 지금 4번 얘기했죠. This meant that 이 문장을 빼면 문장 위치로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 해줬죠? 그 다음 서술형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반면에 농부들은 하면 이 농부들이 하는 쭉 이야기에 대해서 앞에 나올 내용은 대조 개념의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때문에. 반면에 똑같은 장소에 after year는 매년 살 수 있답니다. 같은 장소에.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에 대해서? long distances, 먼 거리까지 어린 자녀들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즉 정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그럼 이 앞에는 이와 반대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단어,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처음에 growing crops,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강요했다, 머무르게 했다 이런 뜻이죠. 수렵 채집인들은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여기저기를 이동했어. 그리고 그들은 had to able to carry all their possessions with them every time they moved.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모든 그들의 소유물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생활을 했겠죠. 특히 어머니들은 had to carry their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을 업고 다녀야만 했었어요. 이까지는 흐름이 쭉 가죠. 수렵 채집인의 생활에 대해서 1번에도 들어갈 틈이 없고, 왜냐하면 똑같은 곳에 매년 살 수 있었다니까 정착 개념이 없잖아. 그럼 2번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수렵 채집인들의 어머니들은 오로지 한 명의 아이만 가질 수 있었다. Every 4 years or so는 대략 4년마다입니다. 대략 4년마다.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대략 4년마다 한 명의 아이만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spacing their births니까 그들의 출산을 간격을 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코 한 번에 at a time 한 번에 한 자녀 이상을 업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출산을 간격을 두었다는 거죠. 굉장히 현명한 생활을 했는 거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맞죠, 지금. 수렵 채집인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죠? 그 다음 3번 가봅니다. Societies that settle down in one place. 여기 정착하다가 나오네.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끊어지는데, 지금. 3번이 정답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한 장소에서 정착했던 사회들은 그들의 출산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From 4 years to about
to years가 되겠죠. 4년에서 대략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거죠. 4년마다 낳는 수렵 채집인의 어머니보다는 출산율이 더블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럼 3번이 맞네요. 왜냐면 3번 박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부들은 매년 똑같은 장소에서 살 수 있었고, 또 먼 거리를 어린 자녀를 이동시키는 데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 말은 앞에 3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의미했답니다. 뭘 의미했냐면 각각의 여성이 could have more children than her hunter-gatherer counterpart는 수렵 채집인의 여성들보다도 더 많은 자녀들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결국에는 농업 그 사회죠. 농경 사회에서 빠른 인구 성장의 결과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문장 위치 잘 잡고 앞에 3번 뒤에 나오는 이런 한 장소에 정착했던 사회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5번에 an increased population, 증가된 인구는 실질적으로 advantage, 어떤 장점이었다는 거죠. to agricultural societies, 농업사회, 농경사회에서는 장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필요로 했거든. 많은 양의 인간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인력이 필요했다는 얘기겠죠. 37번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38번이 훨씬 더 좋은 지문이고,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높은 지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잘 챙겨두기 바라요. 39번 지문, 문장 삽입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하겠습니다. 박스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those 대신 나오죠. 이 those는 those birds를 줄임말이죠. 그래서 대세의 선행사가 됩니다. 복수기 때문에 migrate에 s가 없죠. 사소한 거지만 놓치지 말고. 그리고 앞에 주어가 birds가 복수거든. those birds도 복수거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tend to 부정사인데 이 코마가 있다고 해서 텐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분사 쓰는 게 아니라 동사자입니다. 동사자냐 분사자냐를 확실히 구분해야 돼. 그리고 tend to 부정사인데 또 내신 문제지 같은 경우는 to 다음 having을 쓰는 경우 있거든. 틀립니다. 다음에 박스 밑에 spending time as children 할 때 spending이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고 allow란 단어 같은 단어를 permit로 쓸 수 있죠. permit 허용하다, 허락하다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나옵니다. to run. 그 다음에 must는 여기서 must는 의무로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 더 많이 하드웨어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and therefore 다음에 must가 생략됐거든. 이때 must be는 강한 추측이에요. 강한 추측. 틀림없이 덜 유연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다음에 those that 마찬가지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are born B 플러스 PPG 태어나는데 알고서 태어나는 그러한 새들이죠. 노이 현재분사입니다. 현재분사. 이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no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how, when, where는 의문부사예요. 의문부사 다음에 to 부정사인데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됩니다. migrate는 이동하다, 이주하다라는 자동사지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 구조로 의무사 to 부정사가 노후의 목적어가 되는데 이걸 우리 소위 명사구라 합니다. 학교에 수업 받을 때는. 자, those that are migrating entirely는 전적으로 하는 뜻이죠. 부사로. with the instructions. 자, entirely는 앞에 있는 migrating을 수식하는 거고 instructions는 선행사로서 지침이라는 뜻인데 they were born with 뒤에 목적 없죠. 그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지침이죠. 그래서 with 뒤에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지만 보통 생략을 많이 해버리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se birds 다음에 또 콤마 있고 콤마 있죠.
콤마, 쌍콤마죠. 쌍콤마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don't입니다. 주어에 대한 동사. don't adapt easily. adapt는 자동사로 적응하다는데 부사가 동사 꾸미죠. 그 콤마 사이에 본이 pp입니다. 과거분사. 그래서 knowing은 현재분사죠. 이거 현재분사.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의문부사 플러스 to 부정사. 명사구죠. 목적으로서 명사구.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목적어 되어서 명사구 됩니다. 물론 주어가 돼도 명사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those birds. 이번엔 birds가 있네요. that are born. knowing. 역시 현재분사죠. 계속 반복되죠. 의문부사 플러스 to 부정사.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that부터 migrate까지라는 관계 대명사 절이 those birds를 선행사로 수식하면서 선행사 주어에 대한 동사 keep인데, 자, keep ing는 계속 동사하다는 뜻이죠. 계속 날다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keep, refrain, abstain, abstain, abstain from ing는 동사하는 것을 삼가하다, 안 한다는 거예요. 반대 뜻입니다. 이때 from도 하면 틀립니다. 조심하세요. 그러고는 뭐 비교급된 이렇게 했죠. 자, 문법을 간략하게 또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는 해석하면서 또 예상 문제를 잡아봐야 되겠죠. 이 지문은 어법 문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물론 영어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휘 문제, 낱말 문제죠. 그리고 글의 순서, 그 다음 빈칸. 글의 순서는 보라색으로 내가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빈칸은 맨 마지막에 있죠. 이거. flexibility. 이 단어를 빈칸으로 내면 참 좋아요. 그 어휘는 지금 빨간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해놨습니다. 잘 챙기시고. by comparison. 이에 반해서 라는 뜻인데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고 이에 반해서 이런 새들은 이런 뜻입니다. birds with the longest childhood입니다. childhood는 유년기라는 뜻이죠. 가장 긴 유년기를 가지고 있는 새들. 그리고 those that migrate with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migrate는 이동하다, 이주하다입니다. 이주하는 그런 새들은 tend to have the most efficient, 단어 중요한 어휘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이주 경로 또는 이동 경로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죠. 어떤 새들이 가장 긴 유년기를 거친 새들이고 부모와 함께 이주하는 새들입니다. 이게. 그럼 이에 반해서는 가장 긴 유년기가 없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부모와 함께 이동하지 않는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spending time as children이죠. 새끼들로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즉 유년기를 보내는 것은 동물들이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배우게 해준다는 겁니다. 배우게 해준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쭉 자라면 환경에 대해서 적응이 되죠. 배우면서. 유년기가 없이는 동물들은 more fully, 더 많이 하드웨어, 우리 그 동물의 뇌에 있는 하드웨어에 의존을 해야 돼. 그러므로 must be less flexible이죠. 덜 유연한 게 틀림없어. 틀림없이 덜 유연할 거라고. 왜냐면 하드웨어는 딱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니까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어휘 좋죠? 1번에 among migratory bird species입니다. 철새종이죠. 이주하는 새종이니까 철새종이랍니다. 철새종들 사이에서 those that are born knowing은 현재 분사인데 how, when, and where to migrate입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로 이주할지를 알고서 태어난 그런 새들은,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서 태어나는 지침을 가지고서 완전히 전적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새들은 가끔씩은 have a very inefficient, 좋은 의미죠.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진다. 매우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럼 박스에서는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진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대조되겠죠. 다음에 2번에 이런 새들인데 또 콤마 돼 있고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새들은, 이런 새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해. 그죠? 쉽게 적응하지 못해. 아직까지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when lakes dry, 호수가 다 말라버리고 숲이 becomes farmland, 농지로 변해버리고 기후변화가 pushes, 밀어내. breeding ground는 번식지입니다. 이 단어 외우세요. 그들의 번식지를 기후변화가 더 멀리 북쪽으로 더 멀리 밀어내. 더 추운 곳으로 밀어낸다고. 이럴 때 그런 새들, 즉 이주하는 방법을 알고서 태어난 새들은 old, 기존의 그런 규칙이나 지도들에 의해서 계속 날아. 이 수정해야 되는데 계속 날아. 바보같이. 왜냐면 머리에 하드웨어에 저장된 대로 지가 의존을 하고 믿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박스에 대조 개념으로서 유년기를 길게 가진 새들, 그 다음 부모와 같이 이주하는 새들, 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가진다는 말과 연관되는 말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4번 뒤에 보면, 그럼 4번 아니면 5번인데, 유년기는 facilitate, 촉진시키답니다. 패스온이 전달하는데 들어가부터 명사가 되고 전달, 전수거든. cultural information, 문화적 정보의 전달을 촉진시킨다. 문화적 정보는 후천적이죠. 후천적입니다. 후천적. 그리고 문화는 can evolve, 진화할 수 있죠. 유전자는 선천적인 유전자보다도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 그렇겠죠. 문화는 계속 바뀌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좋은 의의죠. 의의 잘 만들어놨죠. 잘 챙기세요. Childhood gives flexibility입니다. 유년기는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떤 유연성을 준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빈칸 자리고 의의 문제예요. 의의 빈칸 괜찮고 순서 문제 깔끔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 괜찮고 어법도 여러분한테 설명한 대로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39번을 마무리했습니다. 40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고1 유월 모의고사 40번 문장 요약 지문을 가지고 문법을 분석하는데 이 지문은 문장 수를 6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문장 위치 문제를 내기가 참 좋아. 내신 같은 경우는 문장을 수를 늘릴 수도 있거든, 선생님들이. 그리고 글의 순서, 그리고 어법, 서술형, 어휘, 낱말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하기 바래. 내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문법 설명을 한다. 서술형은 문법을 토대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잡으면 된다고. 첫 번째 줄에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시간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쭉 지금까지 수십 년간에 걸쳐서이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 줄에 for라는 단어가 전치사지.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의문부사 플러스 to 부정사잖아. 근데 to 부정사가 병렬 구조로 4개가 나오죠. to create, to organize, to present, and to preserve. to는 하나만 쓰면 되죠. 대표적으로. 나머지는 동사 병렬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best는 부사로서 수식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정사의 공통 목적어가 디지털 정보가 되겠죠. 공통적이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what부터 쭉 가서 part까지죠. 여기까지가 what절이 주어절인데 동사가 보통 what절이 주어절이면 단수 취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복수란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호가 해당되는 게 the needs라는 복수명사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형식 문장에서 보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보호 나오면 이 보호와 주어가 단수 복수가 맞아요. 수일치가 맞아요. 그죠? 주어가 복수면 보호도 복수고 보호가 복수면 주어가 복수죠. 그런데 이 문장을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설명하는 셈이 있어. Are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가 주어가 되고 are이 동사가 되고 뒤에 what절이 보호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거든. 어쨌든 간에 주어와 보호는 지금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are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is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왓슨 안에서 remain이 이형식 동사야. 이형식 자동사. 그러면 neglected가 원래 neglect가 게을리하다, 태만하다, 소홀히 하다 뜻이거든. 무시하다 뜻도 있고. 이게 neglected가 보호로 쓰였단 말이에요. 왓츠 안에서. 알겠죠?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여기 otherwise가 나오지. otherwise는 해석할 때 이건 조심해야 돼. 요거는 내가 해석할 때 다시 잡아줄 테니까 나중에 해석할 때 잘 들으라고 내용을. 그리고 people who 관계대명사절이 as를 중심으로 앞뒤에 똑같이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꾸미는 패턴이 나와 있죠. 다음에 have difficulty ing입니다. ing 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have difficulty ing, 뭐 have trouble ing, have problems ing, have hard time ing 이런 거 있죠. 그래서 ing 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는 표현 조심하고, working이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로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전문가들 해가지고 앞에 있는 전문가들 수식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에 대한 주어에 대한 동사는 have 여기 나오죠. have made. 그죠? 다음에 search는 명사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여기서 search users, 그러한 사용자들은 장애인들을 의미합니다. 해석할 때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crea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몇몇 학자들을 수식하는데, 여기서 create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디지털 프로젝트가 목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fail to 부정사는 동사인데 실패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not의 의미로 동사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ake 목적어 into account는 목적어를 고려하다라는 표현인데 account라는 단어가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도 뜻은 똑같습니다. take 목적어 into consideration 똑같은 뜻이죠. 목적어를 고려하다. 다음에 much는 부사로서 would be pp인데 이 pp 형태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did 대절, 동격절, 원래 수능 예상 문법이죠. 대절은 완전한 문장 구조를 취합니다. 그리고 did는 추상명사와 내용상 동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그리고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 mind는 목적어를 마음에 새기다, 염두에 두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as는 뭐뭐 할 때라는 시간 접속사로 쓰였고, 여기 지금 ensuring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로서 대절을 확실히 하면서란 뜻이고, ensure는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 대절을 목적어절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as를 중심으로 앞에 표현이 those with disabilities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도 병렬 패턴으로 those without disabilities인데 disabilities를 생략을 해버렸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지금 this situation부터 끝까지는 서술형 문장으로 되면 굉장히 학생들한테 변별력을 줄 수가 있죠. 점수는 뭐 선생님이 8점이든 10점이든 줄 수가 있는데 단어를 뿌려놓고 어형 변화시키면서 영작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해석을 정확히 해서 여러분이 서술형으로 준비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시험을 어렵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우리는 살펴봤고, 그 다음 내용적인 부분을 해석을 통해서 요약의 답을 찾으면서 확인해 보자고. 해석 들어간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학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가장 잘 만들고 정리하고 제시하고 보존하는지에 대한 표준을 개발했다. 그 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미래 세대는 세상에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잖아.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갑자기 역접적 표현이 나와. 대부분의 경우에 여전히 무시되어졌던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가 otherwise가 나오거든.
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디지털 정보를 만들고 정리하고 제시하고 보존하는 표준들을 개발하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도 충족을 시키면서 개발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뜻이거든. 가장 귀중한 디지털 자원의 많은 것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다는 거야. 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다는 이런 뜻이죠. 데프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또는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는 낮은 시력을 가진 사람. 이때 비전은 시력이란 뜻이거든. 낮은 시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특별한 색깔들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뭐 생명인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표준들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문장 위치를 내가 두 개 만들어 놨죠. 교육적인 기술 그리고 상업용 웹 디자이너의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그러한 사용자는 장애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디지털 프로젝트를 만드는 몇몇 학자들은 너무나 자주 이러한 필요한 것들은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들이겠죠. 이런 필요한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 상황은, 자, 이 부분을 해석 잘해야 됩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디자인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최종 제품이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는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많은 사용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은 프로젝트가 받아들인다면은 이러한 상황은 많이 개선되고 향상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마적 최종 제품이 충족시킨다는 걸 확실히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은 프로젝트가 개발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만큼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진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요약문을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은 종종 디지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무시가 되었죠. 그럼 밑에 보기 보면 지금 A 1번과 5번이 똑같고 2번과 4번이 똑같다. 이럴 때 중간 하나 다르죠. 다른 거는 무조건 답이 아니다고 버리고 자, 간과하다가 오버룩이지. 억셉트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잖아. 여전히 neglect 됐으니까 neglect와 동의어가 overlook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바뀌어질 수 있죠. 뭐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냐면 adapt는 채택하다거든. 이런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그럼 여기서 디자인은 뭐냐면 마지막 줄에도 나왔잖아.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간에 그런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을 최종 제품이 충족시키는 거 확실한다 그랬거든. 그럼 누구나 다 쓸 수 있단 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용적이란 말 이건 아니죠. 추상적이란 말은 아니죠. 인클루시브, 포용적인, 포괄적인 이게 답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포용적인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내용들이 변화될 수 있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정보를 잘 만들고 정리하고 제시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위한 표준을 개발할 때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다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 라는 글이에요. 알겠죠?
6월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 41, 42. 이 지문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 내용도 좋기 때문에 학생들의 내신 등급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이 지문은 꼭 시험 준비를 해두기 바래. 어법하고 서술형 가능성이 많고 문장 위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어법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activities가 활동들이란 단어인데 선행사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둘째 줄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죠. so is to와 똑같죠. whether 여기서 whether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양보 부사절입니다. this is found 이런 것이 발견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런 뜻인데 이건 해석할 때 다시 따듬어 주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비동사 다음에 대절이 보호절이 되는데 이 that은 접속사니까 이 자리에 what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거든. what은 주어나 목적어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구조에만 쓴다는 거. 그리고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꼭 명심해야 돼. 반복적으로 문법은 세뇌시켜야 된다고. 그 다음 perceive라는 단어가 오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인식하다, 인지하던데 stimulus, 자극이라는 단어가 목적어지. to be 형용사가 목적 보호죠. 벗은 병렬 구조로서 to be가 생략되고 non-threatening이 목적 보호예요. 그래서 perceive 목적어, 목적 보호 to 부정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 다음에 way라는 단어는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면은 중간에 in which나 대시 들어가도 되고 생략돼도 됩니다. 근데 how는 절대 안 되죠. the way how는 절대 같이 못 쓴다는 거야. 유머가 작동되는 방식, 뒤에 이형식 완전한 문장이니까 in which나 대시 생략되었던 구조야. 그 다음에 a safe threat가 선행사가 되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 다음 by라는 전치사 다음에 violating이 동명사거든. 근데 이 동명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위반하다란 타동사란 말이야. 그럼 뒤에 규범이라는 목적어 나오죠. 그리고 playful이라는 부사는 동명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in this context, 콤마 찍고 where잖아. 이런 상황이란 특정한 내용이 나오죠. 그럴 때 콤마 찍고 관계부사 들어갑니다.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입니다. 다음에 더 비교 구조를 정확히 잘 챙기라. 서술형이니까요. 서술형이기 때문에 잘 챙겨놓기 바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칠리 먹는 습관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수록 그것은 더 두드러져 보인다 라는 뜻으로 위에 close는 부사가 더 비교급되었고 밑에 remarkable은 쓰임에 대한 형용사 보호가 더 비교급으로 만들어져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receptor 단어 수용체입니다. 수용체 단어 외워두세요.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고 활성화되는 수용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행사 앞에 the same 있을 때는 보통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적으로 쓴다는 것도 기억해두고 다음에 knowing이 동명사 주어입니다. 이 knowing에 대한 동사가 여기 있어요. produces. 그 다음에 know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that절이 목적어절이 나오죠. that절이 하나 나오고 but 다음에 that절이 또 나오지. that절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that은 접속사죠. 그 다음에 drive A from B, B로부터 A를 이끌어내다, 도출시키다, 얻어내다 이런 뜻이거든. 그 다음에 through가 전치사기 때문에 repeated exposure이 목적어 하나, and 다음에 knowing 대절이 목적어 둘, 전치사기 때문에 knowing이 동명사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eeking도 동명사로 주어되고 appears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S 붙죠. 단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the pain itself에서 이 self 제기대명사는 the pain을 강조하는 용법이 됩니다. 그리고 uniquely 부사죠. human은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수식하죠. 그 다음에 way 이것도 마찬가지죠. the only는 유일한 방법인데 뒤에 과학자가 주어 train 오형식 타동사 animal이 목적어 to have가 목적의 보호 완전한 문장 구조거든. 그러니까 in which나 대시 생략이 된 구조라고. train 목적어 to 부정사도 잘 챙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or 다음에 to self 함도 목적 보호끼리 병렬이거든.
5화를 기준으로. 그래서 the only way가 문장의 주어가 되죠. 유일한 방법. 그 다음에 is가 동사가 됩니다. to 부정사는 여기서 보어가 돼요. 보어. 그러면서 have 목적어 목적 보호 구조입니다. have 목적어 목적 보호 구조. 이 목적 보호인 associated는 directly가 수식합니다. 마지막 문장도 여기 the only부터 reward까지를 서술형으로 우리는 출제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해석하러 넘어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어느 정도는 모든 인간들이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들을 추구한다. 이것이 매운 음식이나 강한 마사지나 또는 너무나 차가운 욕조 안에 들어가는 것 또는 너무나 뜨거운 욕조 안에 들어가는 것에서 발견되든지 간에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약간의 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핵심은 대절이다. 그것은 안전한 위협이다. 암기해두세요. 안전한 위협이다. 뇌는 그 자극이 고통스럽다고 인지를 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위협적이지 않다고 인지한다는 거지. 흥미롭게도 이것은 비슷하다. 유머가 작동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장난스럽게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즐거움을 야기시키는 안전한 위협이란 뜻이라는 거죠. 규범을 위반해. 근데 장난스럽게 위반해. 악의적인 의도는 없죠. 이렇게 함으로써 즐거움을 유발하는 안전한 위협이다.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안전하죠. 생존이 분명히 위험 속에 있지 않다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고통에 대한 욕망은 실제적으로 보상에 대한 욕망이다. 고통이나 처벌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욕망이다. 이러한 보상과 같은 효과는 고통에 관하여 숙달된 느낌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고통에 관해서 숙달된 느낌으로부터 온다. 여러분의 칠리를 먹는 습관을 더 자세히 살펴볼수록 그것은 더 분명해지는 것 같다. 활성성분이죠. 칠리의 활성성분인 캡사이신이 혀를 터치할 때 그것은 이 조직, 즉 혀의 어떤 부분이 화상을 입을 때 활성화되는 정확히 똑같은 수용체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막 뜨겁잖아요. 그죠? 팍팍거리고. Knowing that our body, 우리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다는 걸 아는 것은 즐거움을 만들어낸다. 모든 아이들은 처음부터 진리를 싫어하기 시작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반복된 노출, 즉 진리에 대한 반복된 노출과 그것들이 결코 어떠한 해도 경험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즉 그것은 진리를 먹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어내는 걸 배운다. 흥미롭게도 고통 그 자체를 위한 고통을 찾는 것은 독특하게, 고유하게 인간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동물들이 진리에 대해서 선호를 가지도록 훈련시키거나 또는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도록 훈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고통이 항상 즐거운 보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고통이 있고 아무 보상이 없다면 안 하겠죠. 그러나 고통은 있는데 내가 그에 대한 즐거운 보상이 있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죠. 계속 노출시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운 거를 뭐 떡볶이 같은 거 매운 것도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자주 먹는 걸 봤고, 운동도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 근육 성장이라는 어떤 즐거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고도 계속해서 운동을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할 때 힘들죠. 고통이 따르지만 내 생명이 위협한 건 아니지나, 그러나 성적이 올라가면 내한테 반드시 좋은 보상이 따른다는 거.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고통을 감수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윗글의 제목은 뭐냐? 자, 1번에 고통스러운 즐거움 이면에 있는 그 비결, 비법. 이게 답이죠. 2번은 안전한 위협이 실질적인 고통으로 바뀌는 방법. 어떻게 안전한 위협이 실질적 고통으로 바뀌느냐. 지금 그거 아니죠? 세 번째는 무엇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느냐. 즐거움이냐 고통이냐. 아니고, 네 번째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위험 신호를 감지하느냐. 이것도 아니죠. 5번에는 피키는 까다로운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는 조리법도 아니죠. 단어가 장난친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의휘는 D번이죠. D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잘 살펴봤는데, 지금 내가 정리해 놓은 문법과 내가 지금 설명하는 해석을 쭉 여러분이 잘 공부해 보면은 내용 파악이 충분히 되거든? 그럼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문법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석을 잘 하도록 해라.